단일화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는 달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 지휘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분출했는데 가까스로 대선 후보는 정해졌지만 후폭풍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위원총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팀으로 뭉치자고 목소리 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과거의 우여곡절은 다 잊어버리고 김문수 후보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와 위원들의 인사만 이어졌고 비공개 회의는 없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된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앞서 오전부터 이미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당 지도부 책임론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혼자만의 책임이냐며 선거에 앞서 큰 생채기를 낸 데에 원내 지도부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지역표를 청할 면목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잇따라 떠날 때를 아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지도부는 깔끔한 처신으로 대선 가도의 새 희망을 싹 틔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선 의원들은 분열은 곧 패배라고 의견을 낸 데 이어 빅 텐트는 못 칠 망정 있는 텐트를 찢어야 되겠냐며 지금은 책임을 묻는 것보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김 후보도 당내 화합을 강조하며 권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대행에 이어 당 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되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후보를 바꾸자고 단식까지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코미디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단일화 추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정치부 강보들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어제 이 시간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로 인해서 이제 후보에서 그만 선출이 취소된 상태였는데 하루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대선 후보로 다시 된 거잖아요. 네, 어제 뉴스룸이 진행 중이던 6시 50분쯤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측 인사들이 마지막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시간 만에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당 지도부는 밤 11시에 후보 교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 대신에 한 전 총리를 대선에 내보낼지 이 당원 상대로 찬반을 물은 결과를 이 회의에서 열어봤는데요.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온 후보 재선출 과정에 대한 질문이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가 많아서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라든지 한덕수 후보 등록 같은 게 다 무효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 회의가 단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지난 7일에도 당원 상대로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 그 단일화의 시기는 1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모두 80%를 넘었던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자신했던 걸로 보입니다. 회의 직전까지도 부결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지도부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는 것에 반대한 당심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후보 선출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모양새 때문에요. 이 동정 여론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의원총회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권 전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서자 김 후보도 자리를 떠나는데 의원들이 야유도 하고요. 얘기를 듣고 가라면서 후보를 마구 붙잡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이죠. 10일 새벽에요. 기습적으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이 후보 등록을 공고해서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 동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로 등록한 상황을 두고도요, 이 당원들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강압적인 단일화 과정에 대한 반발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좀 이미 힘을 많이 뺀 것 같은데요. 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어젯밤에야 최종 후보가 확정된 국민의힘은요, 이 홍보물 등 준비가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선거운동복 일부에는 후보 이름도 못 담은 채로 일단 주문을 넣어서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실무적인 부분 외에도 시너지를 얻었어야 할 단일화 추진 과정이 오히려 갈등만 키웠고요. 이 한동훈 전 경선 후보 등을 중심으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요. 이 김문수 후보가 당과 또 보수 진영 안에서 얼마나 넓은 또 얼마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강버들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후보 선출이 취소됐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어젯밤 후보 교체를 묻는 당원 투표가 부결이 되면서 최종 후보 자리가 다시 김 후보에게 돌아간 겁니다. 김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후보가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잠시 뒤 자정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 동안의 치열한 공식 선거운동을 갖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후보 자격을 되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당원 투표가 부결된 건 놀라운 기적이라며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지도부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김 후보는 곧장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전 총리를 사부로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후보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또 대선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 박대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큰 절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는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했던 이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김 후보와 당 주류 사이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의원들이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를 향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 논란을 중심으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